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 카드론 잔액이 급증을 하고 신용카드 리볼빙 2월로 계속해서 납부를 분납을 하면서 엄청난 고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리볼빙 같은 것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대금 연체 또는 카드론 납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돈을 모으고 자산 축적하는 데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경각심의 차원,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정도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실제로 돈을 지금 못 갚고 있고 돌려막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향후에 나한테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해서 일반적인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한 상황도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법 이야기는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신용카드 이제 사용 대금 연체의 경우에는 일단 1일차는 좀 그냥 가볍습니다. 1일차에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카드 대금을 미납했다. 아니면 신용대출을 했는데 변제를 못했다. 이러면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가 오죠.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갚으시면 되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자동이체를 안 해놓은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자동이체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통장 계좌에 돈이 비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을 할 것 같고, 한 1일, 2일 정도 안 갚았다고 해서 연체 기록이 아주 크리티컬하거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연체 1주차부터 조금 심각해지는데 보통 5일 영업일 기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그 독촉 전화나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가 이제 강화됩니다.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가 되고, 이때부터 연체가 문제가 돼서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카드 발급이나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좀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정지가 되거나 카드 한도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체 한 달 차부터가 본격적인 대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15일에서 한 달 사이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카드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신 부서로 넘어가서 이제 통지도 하게 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게 되고 서면으로 이제 카드 대금에 대한 독촉 절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동거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우편이 날라오기 시작하고 전화가 날라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게 돼요. 어쨌든 향후에 이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압박이 시작이 되고,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거든요. 돈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건데, 카드사의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빨리 변제를 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약간의 이제 협박성 멘트가 들어가게 되죠. 이제 연체 3달의 경우부터가 진짜 지옥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지급 명령이나 소송 등이 시작이 돼요. 이제 소송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금전과 관련된 거는 이제 소송으로 걸지 않고 간단하게 끝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를 딱 쓰면 이제 법원에서 지급 명령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이제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안 낸 사람한테 보내게 돼 있는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안 다투면은 이제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제 기판력이 없기 때문인데, 이거는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 그냥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나중에 다툴 수는 있긴 하다. 그렇지만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는 순간 압류나 여러 가지 이제 통장에 대한 어떤 조치나 자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대응하는 케이스에서는 가압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압류는 뭐냐면, 그게 아직도 유튜버나 신문에서 차압을 한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일본식 표현이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압류 또는 가압류라고 얘기를 해요. 가압류는 아직 판결을 받기 전, 그러니까 지급 명령 같은 게 확정되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리는 걸 막아놓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장을 압류를 해놨다. 그 뜻은 뭐냐면, 그 통장을 사용해서 돈을 다른 데에 이체를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거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채무자한테는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카드도 막히고 자기 대출 추가로 받는 것도 완전히 막히고. 자,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제 소장을 받다 보면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이제 힘든 상황만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요,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사고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보통 금융권이나 카드 대금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카드 신청을 할 때 소득 관련 자료나 증빙을 속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속여가지고 제출을 하거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한 케이스 말고는 형사 고소까지는 가진 않아요. 판례에서도 이제 소득 증빙 자료 같은 거를 속여가지고
사기로 처벌받은 케이스는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나 일반적인 사실조회 같은 걸 해서 이 사람한테 카드를 줘도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케이스는 뭐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카드사나 뭐 일반 뭐 은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인한테 돈을 빌린 경우, 이때가 자산이 파탄이 난 상황인데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때 못 갚게 되면은 이제 점차 형사 고소에 시달리기 시작을 해요. 보통은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요.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은 왜 그럼 이런 고소를 하냐? 돈 없는 거 알면서 고소를 하느냐? 당연히 처벌 목적도 있지만 이제 빚을 못 갚은 사람이 보통 회생이나 파산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회생이나 파산을 들어가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채무는 없어질 수 있어도 이 사기가 인정된 케이스에서는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고 이런 케이스로 고소를 하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회생 파산으로 벗어날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경찰서에 계속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찰도 끌려다니고 이제 심하면 형사 재판 법원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 못 갚게 되면은 최근에는 사기죄로 이제 실형이 나오는 금액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회생 파산으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감옥을 갔다 나와도 갚아야 되는 돈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되면요, 이제 연체되기 전인 케이스에서는 신용카드 리볼빙 신청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버티게 되는데 이 늪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볼빙이라는 거는 그 카드 결제 대금, 카드 대금을 다음 달로 2월에서 분납을 하는 제도인데 분납을 해서 2월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체 이자를 물게 돼요. 적으면은 5%지만 많으면 15%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돈을 지인한테 빌려서 메꾸는 방식이 제일 나은데 보통은 뭐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나 가족,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렇게 되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 삶은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경이 한 번이라도 이르면 현실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형사 고소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지경에 이르면요, 제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케이스들은 되게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상실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이 가진 정신적 에너지가 있거든요. 정신적 에너지가 있는데 사람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 경험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면 문제 해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뭘 먼저 해야 될지 생각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냥 회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경험하는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이제 독촉 통지가 날라오기 시작하면 일부러 우편을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편도 일부러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집도 떠나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는데 당연히 이제 극복 의지는 더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소까지 당하게 되면은 경찰서나 검찰에 이제 불려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회생 파산을 하면 그나마 사기 관련으로 문제된 거는 빼고 끝날 수는 있는데 회생 파산까지 안 되게 되면은 보통 금융기관에서 부실 채권들을 채권 추심회사나 이쪽에 위임을 해서 추심을 하게 되죠. 아니면 채권 양도라고 해서 그 채권을 다 넘겨요. 이제 넘기면 거기서 이제 독촉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독촉의 굴레에 시달려야 되고 그래서 회생 파산을 하지만 이것도 사기가 성립이 되면은 이렇게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오지 않는 게 당연히 최선이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계속 못 갚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일을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만 찾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또 이것도 뺏기기 때문에 월급을 더 올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욕심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 만한 유인이나 동기가 없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추심을 받다 보면은 차명 인생,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명의를 친척 명의나 가족 명의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살게 돼요. 늘 항상 위험성과 불안함에 시달려야 되는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최대한 오지 않게끔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계속 제도적으로 대출을 열어놓거나 중저신용자한테 뭐 카드 발급을 쉽게 해준다거나 이런 제도들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카드 대란이 있었죠. 그 카드 대란에서도 제한 없이 계속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좀 슬픈 일이지만
사람들은 제도를 열어놓으면은 그 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그 통제 의지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돈에 대한 관리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쉽게 해주면 쉽게 대출을 받고 또 그 대출받은 돈을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안 발생하도록 회사나 정부에서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신용카드가 연체가 되고 빚쟁이가 되면 벌어질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 채널의 특성상 이제 미리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돈을 끝까지 쓰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항상 비상 상태가 있을 때 쓸 돈 같은 거를 마련해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